반갑습니다. 수학교육학 박사과정 김정현입니다. 오늘 세 번째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수학교육 역시 그래픽 계산기를 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제가 설명을 뭐라 그래야 되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추가가 된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그래픽 계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정확하게는 이제 수학 교육의 선진화 방향과 수학 교육 종합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수학 교육 종합 계획과 관련해서 혹시 또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조명이 좀 밝죠. 아침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저녁 6시 10분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숙사 가기 전에 좀 촬영을 하고 이제 가려고 지금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 이 내용은 발표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서 발표를 하고 갈 예정이었습니다. 음, 그래서 서론에서 제시했던 내용인데 서론이 아니군요.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한 내용인데 그 중에서 수학교육 선진화 방안과 수학교육 종합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또 여러분께서 의견을 공유해 주시면 그와 관련해서 답변을 남기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 합니다. 자, 우선 수학교육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그러니까 지금의 교육부죠. 당시 12년도에 발표했던 내용인데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학. 두 번째, 쉽게 이해하고 재미있게 배우는 수학. 그리고 세 번째가 더불어 함께하는 수학,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느끼셨을 때 12년부터 이 이제 선진화 방안이 14년도까지 진행됐다고 하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께서 배우셨을 당시에 수학 교육은 정말 선진화 방안으로 가고 있는 거였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죠. 왜냐면 현직 교사도 아니었고 제가 12년까지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었기 때문에 13, 14년도에는 이제 뭐 초중고를 다니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직접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께서 혹시나 그 기간 안에 학생이셨던 대학생이나 아니면 사회에 계신 이제 선생님들 계시면 이야기를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학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의 내용이 좀 제시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 기본 개념과 원리를 활용한 이해를 이제 위해서 다양한 교수 학습을 지원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평가를 내실화해야 한다. 사실 이 평가에 대해서 요새 또 이야기가 많죠. 제가 지금 촬영이 9월 3일인데 9월 1일 날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 근데 거기에서 사회 영역, 그러니까 사회 탐구 영역에서 떤 일종의 부정행위, 뭐 부정행위라고 하기에는 좀 용어가 그렇고 이제 교사가 학생한테 문제를 제공했다라는 이야기를 좀 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보도 자료를 냈고 그와 관련해서 현재 점검 중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2022학년도 11월에 그러니까 올해 11월이죠.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사회 탐구 영역에서 해당 이제 뭐랄까요 분야 거기에서 조금 더 난이도가 변화가 좀 계획에 비해서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지금 출제위원분들은 들어가셨을 거고 출제를 지금 이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계실 텐데 음, 뭐 출제가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정말 사회적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이 상황이 좀 뭐랄까요 하루빨리 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정확한 분석을 어, 교육부 측에서 내려주시기를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교육과정이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이죠.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이제 올 수능부터 국어 영역과 수학 영역이 A형, B형으로 나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또 난이도를 또 만들어낼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또 출제가 될지 또 어떤 문제들이 나오게 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이번에 관심 있게 봐야 할 키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쉽게 이해하고 재미있게 배우는 수학에서 첫 번째 제시하고 있는 것이 수학 교과서 제작, 그리고 두 번째가 체험과 탐구 활동이 가능한 선진형 수학교실 구축이라고 했는데, 사실 선진형 수학교실이라는 이 용어가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왜냐면 물론 제가 학교 현장에는 없었다고 했지만 정말 수학교실을 선진형답게 만들어내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를 들면 과학 같은 경우는 실험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하기 때문에 실험실이 따로 부여될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과목이라고 할까요? 전산, 컴퓨터 이런 교과목들은 또 컴퓨터실이라는 곳이 애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데, 학교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공간이 넘쳐났으면은 당연히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됐겠지만 예산도 분명히 들 거고 또 있는 이제 없는 공간을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선진형 수학교실 구축에 대해서는 다소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을 개인적으로 던져봅니다. 여러분께서 배우셨을 당시에 수학교실이라는 이름이 따로 붙여져 있었는지, 만약에 붙여 있었다면 교구나 아니면 어떤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는 도구 이런 게 있었는지를 좀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불어 함께하는 수학에 대해서 역시 세 가지를 좀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수학 대중화 및 교육 기부 추진 이 부분인데요. 저는 이 부분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물론 국민들의 체감에서는 또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느꼈던 이유는 교육 기부가 활성화되면서 학생들에게 수학 멘토링을 해야 하는 그런 사업들이 좀 늘어났습니다. 물론 수학 말고도 뭐 기초 학생 부진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들도 있었고, 또 교육복지 우선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학생들에게 또 가르쳐야 하는 학습이 있었고, 근데 그게 다 대학생들에게 이제 초점이 맞춰져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13, 14년도에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험에 의하면 좀 잘 이루어졌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수학 제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느끼시기에 취약계층의 수학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느꼈는지 일단 그 부분이 제일 어, 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중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학교육의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수학교육 종합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교육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이제 총 3번, 그러니까 1, 2, 3차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고, 연도로만 따지면 총 13년입니다. 2012년부터 이제 1년이라고 보고, 또 그 마지막 종료해를 포함했을 때 그렇게 따졌을 때 13년이 걸리고요. 그래서 1차와 2차는 현재 끝났고 3차 종합 이제 3차 수학교육 종합계획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이 끝나면 우리는 발표가 진행될 겁니다. 수학교육에 대해서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또 개선된 부분이 있었는지, 뭐 개선된 부분이 없었더라면, 뭐 없었거나 부족했더라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과 함께 또 다른 이제 발전 계획을 세우게 될지,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수학교육 종합계획을 보려고 했는데 말씀드렸던 수학교육 선진화 방안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제시를 또 하기에는 중복된 내용이라 빼도록 하고요. 2차부터 설명을 드리면서 제 의견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2차 수학교육 종합계획에서는 세 가지 제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수학교육 패러다임 변화 추진,
두 번째, 수요자 참여 중심의 수학교육 지원. 세 번째, 범국가적 수학교육 지원 체제 구축.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자, 우선 수학교육의 패러다임이라고 했을 때, 패러다임이라는 뜻 자체가 어떤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을 깨는 그런 현상을 패러다임이라고 저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그런 변화가 수학교육에서 있었느냐? 물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면 공학도구 활용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을 제공을 하면서 수업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었고, 특히 제가 이 본 논문 중에서 그래픽 계산기는 이 수학교육 패러다임에 대해서 이제 진행되기 위해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연수를 진행하는데, 그 과정에서 결론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공학 도구를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학 교육이 단순하게 전통적 강의라고 해서 칠판에 쓰면서 칠판에 쓰면서 학생들은 칠판을 보게 하고 계산하는 과정을 직접적으로 보면서 하는데, 사실 그게 문제죠. 왜냐면 함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는데,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단순하게 포물선 그래프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포물선 그래프라고 우리는 봅니다만, y는 x제곱이라는 그 함수는 어떻게 해서 그려지느냐를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포물선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y는 x제곱과 대응되는 한 점 한 점을 찾아보고 그거에 맞게 우리는 자연수를 그어 보더니 이런 점이 찍히더라. 자연수와 자연수 사이에는 그렇게나 많은 유리수가 존재하죠. 정수는 아니고 자연수와 자연수, 내지는 정수와 정수라고 했을 때 그 안에는 무지무지하게 많은 유리수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유리수와 유리수 안에 또 무진장 많은 실수가 존재하죠. 실수라고 한다면 무리수를 포함하는 그런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라고 하는 내용의 정의가 뭐냐면, 대수학적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0 이상인 수를 실수라고 하고요. 기하학에서 나오는 실수는 수직선과 1대1 대응하는 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적에 이런 y는 x제곱의 그래프가 단순하게 포물선이 그려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1대1을 재보고 유리수 사이에서도 또 재보고 그렇게 해서 이어보더니 포물선이 나오더라라고 설명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칠판 수업은 정말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죠. 그리고 또 수업 시간 같은 경우가 또 많은 한계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그게 고정으로 되어 있죠.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으면 예전 교육과정에서도 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탄력적 이제 수업 운영 제도 때문에 이제 45분을 수업하는 고등학교도 봤어요. 그래서 45분 수업하고 15분의 휴식 시간을 주면서 탄력 있게 수업 운영을 좀 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수업 시간 50분, 45분 이 시간에 대해서 진행을 한 차씩 끝낸다는 거는 사실 큰 어떤 어려움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패러다임의 변화가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3차 교육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3차 교육과정이 아니죠. 3차 수학교육 종합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명쾌하게 한 가지인데, 그 한 가지가 뭐냐? 즐겁게 생활하는 수학교육이랍니다. 여러분은 수학을 즐거워하시나요? 그리고 즐겁게 생활을 하고 있나요? 수학에 대해서는 정말 아직까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정에 있는 그런 학문입니다.
수학 교육, 특히 수학을 한 사람이 수학 교육을 한다? 힘들죠. 왜냐면 수학자랑 수학 교육자랑 정말 성격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저는 이제 학부가 수학이었고 석사를 수학교육이었긴 했지만 수학교육보다 수학을 더 많이 들은 수학교육 전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학의 느낌 이런 부분을 좀 더 제가 경험을 했고 또 지금 생각하고 있는 수학 교육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조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수학은 수학은 뭐 대수, 기하, 위상수학 및 뭐 위상수학이 기하학으로 이제 묶어지죠. 그다음에 통계, 뭐 확률론, 그다음에 제가 언급 안 했던 게 해석학 이렇게 네 개. 뭐 그 이외에도 응용수학, 산업수학 이런 이야기를 던집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수학이라는 학문이 문제에 딱 들어갔을 때 어떤가요, 여러분? 증명을 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증명을 해요. 뭐 예를 들면 아르키메데스의 정리가 있습니다. 아르키메디안 프로퍼티라고 하는데 해석학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입니다.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증명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했던가요? 대학생 이상이신 선생님들께 여쭤봅니다. 아마 증명을 외우셨을 거예요. 물론 외우지 않더라도 이해가 됐다면 다행이었지만 수학에 대해서는 증명을 암기처럼 가르치고 계신 그런 교수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수학이랑 수학 교육이랑은 정말 성격이 정말 다르구나 라는 걸 느꼈고 수학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이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교육이잖아요. 어쨌든 수학 교육은 수학을 어떻게 가르칠 거고 어떤 평가를 해야 학생들이 조금 더 측정하는 것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그런 뭐랄까요 인지 아니면 이해 이런 부분을 측정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고민하는 내용이 수학 교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수학 교육이 꼭 초, 중, 고 이렇게 이루어진 것만은 아닙니다. 대학에서도 쓰이거든요. 지금 이제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제시한 이제 뭐 재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수학은 그러니까 수학 교육이라는 것도 물론 이제 필요하겠습니다만 뭐 다른 교육 심리나 교육 과정, 교육 공학, 교육 평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담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고 또 그런 요소를 수학과 연결했을 때 뭐 다른 수학이 아니더라도 과학과 연결했을 때 국어와 연결했을 때 이런 각 교과목들에 대해서 연결했을 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여러분께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게 생활하는 수학교육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야기가 산천포로 빠졌는데 여러분께서는 이제 수학에 대해서 즐거워하는지 뭐 아니면 즐겁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뭐 어떤 내용이 있으면 좋겠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명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했는데도 18분이 나왔네요. 이제 19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정말 많은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그런다 보니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께서 한번 참고해 주시고 관련 어떤 뭐 도서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에 서칭을 했을 때 나오는 내용이 있다면 한번 살펴보시기를 한번 권장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저도 죽전에서 생활한 지가 4일이 됐는데 이렇게 영상을 찍고 보니까 캠이 있어서 그런지 자주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또 자주 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많은 이야기를 꺼내고 싶고 또 그런 이야기가 꺼내진다면 제 논문이 아니죠. 여러 논문들을 보면서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이야기를 또 할게요.
수학교육에서 이제 이 책인데요.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예비교사 그리고 현직교사를 위한 수학문제 해결 교수학습법이 있는데 여기에서 물론 제가 다 다루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 입장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제가 좀 아마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듣는 교과목 중에 수학 교육과 연구 방법론이라는 교과목이 있는데 그 교과목에서 수학교수법을 제가 또 따로 듣습니다. 근데 수학적 문제제기랑 수학적 모델링을 제시해서 제가 그 내용을 공부한 걸 바탕으로 발표를 또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발표를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PPT를 만들고 또 어떻게 해서 아마 영상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 계획은 그렇고 제가 확정이 되면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9월 3일의 영상을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 제가 아마 공지를 2부 때 했었을 텐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수학이 한 편에서 두 편 정도의 영상이 올라갈 겁니다. 그 내용을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제가 공부하는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런 환경 속에서 촬영을 해보고 또 PPT가 만들어진다거나 아니면 쓰고 싶은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화면에 띄우고 제 캠을 이쪽에 두고서 발표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 상황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